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송은경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생활비를 절약을 신경 쓰고 살았던 그냥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도 하셔야 되고 또 수술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뭘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이라도 해드리겠다고 어머니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치료를 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와 계실 때에 화장품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마침 애터미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뭘 가져오셨을까요? 네, 해모임을 가지고 오셨고 애터미 화장품 이것저것을 잔뜩 싸가지고 오셨고 또 어머니가 원래 쓰시던 그 브랜드 제품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저희 집 거실에다 쫙 펼쳐놓고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뉴스 동영상을 저희 어머니께서 한참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더니 나는 이 제품이 믿음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덜컥 해모임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암 환자분들에게?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항상 그 진료실에 같이 갔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또 어머니가 사시겠다는데 제가 또 거기서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원래 쓰시던 브랜드 제품을 쓰시지 않고 해모임과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이 제품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기왕 오신 김에 하나 사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가격이 비쌌으면 아무리 어머니가 이제 얘기해도 못 사드렸을 텐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시는 앞에서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하나 사드렸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이 인연이 돼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애터미 제품을 만나게 됐던 제품은 이브닝 케어와 우리 기초 6종 세트, 지금은 이제 더 페임이라고 부르죠. 그 세트였어요. 근데 저는 화장품을 이렇게 체험을 해봐도 와, 이 제품 진짜 좋다 막 이런 감각이 좀 무뎌요. 그리고 아무거나 써도 뭐가 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저에게도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진짜 피부톤이 맑아지고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그리고 가격이 정말 저렴한 것이 품질이 이렇게 좋다면 나는 이 제품을 계속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로서 정말 좋은 게 싸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이제 화장품 떨어지면 이 제품으로 바꿔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애터미를 저희 집에 오셔서 소개해 주셨던 그분이 저희 집을 이렇게 나가시면서 툭 던지고 가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애터미로 바꿔 써봐 생활비가 되게 많이 절약이 될 거야 이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 절약이 되나 한번 계산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딱 떨어지는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달에 하나씩 꼬박꼬박 쓰던 품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폼 클렌징이었어요. 폼 클렌징. 그래서 폼 클렌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1년치를 해보면 얼만큼 절약되는지 딱 떨어지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제품이 3만 원대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8,000원. 근데 8,000원짜리가 제가 써보니까 3만 원대 제품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면 바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폼 클렌징을 바꿔 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1년치를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폼 하나만 바꿔 썼는데도 1년에 20만 원 넘는 돈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수치상으로 딱 확인하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 저희 언니였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또 저희 엄마, 그다음에 교회 언니 몇 명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기 사업자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을 결정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 지인들에게 말을 잘 못 꺼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떻게 나를 쳐다볼지 모르니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아마 이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절대 소개 못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비자로서 이 제품을 써보면서 어떤 이익이 나한테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체험한 좋은 정보를 알려주러 가야지 자꾸 뭔가 얻으러 가려고 하니까 이 일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서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하셨죠. 애터미 사업은 어떤 조건도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체크해야 되고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쓸 것 같은지 점검을 해봐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써주는 거는 한계가 옵니다. 소비자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해 나갈 때에 소비자가 애터미 제품으로 바꿔 쓰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잘 인지해 가면서, 그렇게 인지시켜 주면서 후속 관리를 해야만 그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그 제품을 계속 구매를 할 거고, 또 그런 게 이루어져야만 우리에게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계속 팔기만, 또 포인트를 받기만 하려고 이 일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좋은 제품이 얼마만큼 싼 가격에, 왜 싼 가격에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키면서 관리를 잘 해야만 잘 성장되어지는 일이 이 애터미 사업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들어온 돈 치고는 너무 컸어요. 저는 평소에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라서, 그 큰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애터미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 돈이 뭐냐, 혹시 나 일 시키려고 넣어준 거면 다시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제 오셔가지고 수당 들어오는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수당 타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제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조건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면 난 자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30만 포인트를 빨리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품마다 포인트가 붙어 있으니 내가 제품 가짓수를 늘렸으면 이 30만이 빨리 차겠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소개해준 그 사람들한테도 가짓수를 늘려쓰게 하면, 같이 늘렸으면 훨씬 더 빨리 차겠네,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면 또 빨리 차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수당 30만 포인트 빨리 채워서 돈을 자주 타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했더니 정말 수당이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열심히 전달을 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다단계 하니? 네 남편 학교에서 잘렸니? 이런 얘기. 그리고 누구누구 엄마 다단계 한대, 막 이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들도 들리고,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일들도 생기고, 지인들도 전화를 안 받는 일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때요? 이런 생각이 들죠. 나 6만 원 없어도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 포기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아이, 나 그 6만 원 안 받고 말어, 이러면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스폰서님께서 저를 끈질기게 관리하셨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초청하셨어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가보자고 해서 와서 앉아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분에게 진짜 고맙다고 하시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어, 그렇게 스폰서님의 관리를 받고 초청이 되어져서 저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곳에 이제 참석을 해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 강의에서 저와 애터미와 인연을 맺어준 이유를 제가 찾게 돼요. 회장님께서 강의 시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터미 회사의 경영 목표 첫 번째는 고객의 성공이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도구 삼아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성공적인 삶이란 들어온 돈을 균형 있게 흘려보내면서 사는 삶, 즉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멋있긴 하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 사실 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회장님의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한 부분을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한마디에 저는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때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에게 와닿는 이야기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유독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냐면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들께서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벗어나기란 참 힘든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름당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하면서 지나갔던 생각이 나 빨리 돈 좀 벌어다가 우리 엄마 좀 갖다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근데 그래도 어려움을 같이 하고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 후에 제 생활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또 아이 낳고 내 살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고 있는 저에게 10년 동안 사실 부모님을 만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리고 생신 때 뭐 명절 때 가서 같이 식사하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애터미가 다가와서 그 세미나장에 저를 앉혀놓고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듣게 만든 거죠. 그때 제가 이런 메시지로 와닿았어요.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어. 이 이야기를 듣고 네 부모의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메시지로 제가 들렸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를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그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할 걸 못하고 가면, 해드릴 걸 못하고 보내게 되면 한이 남는다. 그 한을 없애고 여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크게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저도 적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에 3,400만 원을 쓰고 살아야만 마음껏 베풀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써보면서 느낀 게, 와, 송은경이 제대로 살려면 참 많은 돈이 필요하구나, 이걸 그냥 느끼는 시간이었지, 제가 그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미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써놓은 항목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 안 이루면 내가 마음에 좀 이렇게 한이 남을 것 같은 게 뭔가, 그걸 꼽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좋은 차를 안 타본다고 해서 뭐 한이 맺히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찬찬히 보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꼽혔는데, 하나는 우리 부모님 생활비 300만 원 이상 드리기, 그리고 아파트 사드리기가 두 가지가 꼽혔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사남매를 잘 키워내셨고 다 출가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그렇게 사시느라고 당신들은 노후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나이가 들어버렸고, 그 연세에도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처해져 있더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픔 뻔하잖아요. 언젠간 일을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겠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없겠죠.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꼽았고, 아파트 사드리기는 저희 엄마가 저랑 이렇게 어딜 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아휴, 나도 아파트라는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그냥 흘리면서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딸인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위 둘러보면 아파트 천지죠. 그곳에 누군가 다 들어가 살고 있죠. 그렇게 흔한 아파트가 우리 엄마에게는 평생의 소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파트라는 곳에 한번 살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딱 꼽았습니다. 두 가지만 딱 꼽았는데도 제가 보기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와, 너무 커서 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생각해서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좁혀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에 미치게 됐냐면, 우리 엄마 월급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의 여자로서의 삶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남편 덕에 살림만 하면서 아이들만 케어하면서 소소한 행복도 느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평생 일만 하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의 그 지긋지긋한 일을 해방시켜드리고 싶어서 우리 엄마 월급 70만 원을 내가 여기서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7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작은 돈이죠. 그런데 그 작은 꿈이 저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이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작아도 간절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과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가 얼만큼인가가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잘 견뎌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같이 일해보겠다라는 파트너분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수당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판매사가 넘어가고 오토 판매사가 되어지고, 조금 넘치는 오토 판매사가 되었을 때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이제 내가 월급을 드릴 테니까 일을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는 제 말을 믿고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둘 수 없는 환경으로 저를 벼랑 끝에 세운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리더스 클럽이라는 곳에도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00만 원씩 드리면서 지내오다가, 아까 우선순위 1번에 얼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의 때 이제 우리 파트너분들에게 스폰서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게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강의를 했던 터라, 내가 한 가지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 파트너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1월부터 제가 300만 원 넘는 돈을 이제 저희 부모님 생활비로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드리는 게 이제 남았죠. 근데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집을 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그냥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과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가져가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돈이 없으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자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성공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못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데 급해지고. 여러분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하다고 성공이라는 게 빨리 오나요? 아니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 그냥 시세라도 한번 알아보자. 그러고 이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바로 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계시고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가 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대출금은 아직 남아있지만 저희 부모님 집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네. 자, 이 빌라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이란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파트로 이사 오시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은 이 빌라에서만 사셨어요. 저 빌라의 지하에 내려가면 오른쪽에 있는 저 단칸방이 있어요. 그 방이 3칸이 있고 저 밑에 사진은 공동 주방이에요. 그 세 집이서 같이 쓰는 주방. 그리고 화장실은 놀이터에 있는 공동 화장실 이렇게 가야 됐었어요. 그런 집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온 식구가 힘을 합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됐고 저기 보이는 저기 항아리 있는 3층 집에서 사시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테리어가 거창하게 되어 있는 새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남향의 집에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어지는 그런 아파트. 다리 아프게 3층까지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파트. 그리고 교회가 가깝고 은행이 가깝고 병원이 가깝고 이렇게 위치상으로 마트가 가깝고 이런 위치상으로 참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게 밝아요. 밝아.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실 수 있게 제가 해드렸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짜릿하고 좋았던 순간이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로 이사 가시던 날이에요. 그때 이사를 해놓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되게 많은 칭찬을 해줬습니다. 송은경, 너 진짜 잘 버텼다. 그 힘든 거 정말 잘 견뎌왔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본부장 승급식 때 이제 승급 여행을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이때 저희 부모님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셨을 때인데 여권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 여권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해외 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제대로 한번 다녀보시지 못했던 분들이었던 거죠. 괌에 가서 그 예쁜 바다를 두 분이 이렇게 막 보면서 거닐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 또 딸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본사에서 또 대우를 이렇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가 제일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범했던 주부가 이 2가지만을 이루었는데도 정말 큰 일을 해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와 저희 가족들은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무거운 어깨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아내가 됐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습니다. 이 꿈 말고도 저는
개인적인 꿈도 있었는데요. 성악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면 마음 아프실까 봐. 그런데 나중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다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레슨을 받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학비만 모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학교 운동장을 걸어 나오면서 하늘을 보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저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 목소리를 잘 개발해서 정말 예쁜 목소리로 찬양 드리고 싶은 것 뿐인데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러면서 그 운동장을 울면서 걸어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쉽지만 이 배움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 혼자 애를 썼습니다. 전공하신 그 유명하신 성악가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낼 수 있을까 하고 따라해 보기도 하고 또 성가대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우리 성가대 원로 대원이에요. 한 성가대 지금 30년 가까이 제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성현 박사님께서 인문학 강의를 해주실 때 세미나 시간에 제가 노래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스폰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본사에서 소프라노를 구한대. 나 접수하려고 하니까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되면 한다고 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해서 오라고. 그러고서 문자로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전공을 했느냐, 그리고 경력이 있느냐. 제가 사실 중퇴했다고라고도 하기 창피할 만큼 잠깐 다녔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고 주부 경력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그 노래를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호흡이 짱짱한 상태도 아니고 얼마나 떨리던지 그 세미나 무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노래를 하고 내려왔는지도 모를 만큼 가사를 안 꺼먹고 내려온 것만 해도 다행인 것만큼 그렇게 떨면서 그 무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무대를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나 이거 못한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모든 게 이제 끝나고 이성현 박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기 싫죠? 제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터미 회원 중에 이 많은 회원 중에 명문대 나오신 성악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유명하신 성악가분들도 회원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썩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왜 하필 당신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그 누구보다 이 무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꿈꾸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뒤로 물러설 생각하지 말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올라가자마자 레슨 선생님을 구했어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 한 켠에 써놨던 그 꿈을 또 한 가지 이룬 거죠. 개인 레슨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고 싶다고 쓴 적이 있었거든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바라고 꿈꿨던 그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큰 무대에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세일즈 마스터 분이 승급 스피치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세미나 전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김효민 세일즈 마스터님.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13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데요. 정말 이 아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엄마. 내 꿈은 온데간데 없이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엄마에게 애터미 뮤지션에 합격을 해서 그 엄마가 애터미 무대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기뻤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힘든 삶에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여유로운 삶을 선물 받고 또 개개인의 어떤 꿈을 응원해 주면서 그 기회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 이 애터미 회사를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진짜 행복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카이스트의 그 산업 디자인학과 한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소비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10%밖에 안 된대요. 그 나머지 90% 중에 또 90%는 하루에 2,000원도 소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저는 이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90%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러분, 지난 12월 석세스 아카데미 때 박한길 회장님께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터미가 2조 매출이 훨씬 넘어가는 큰 회사로 성장이 되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 아직도 생활전선에서 그 생활고를 뛰어넘어 보려고 아둥바둥 힘을 쓰고 있는 그 초기 사업자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저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저의 삶은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거를 뛰어넘어 보고자 열심히 또 뛰어가고 있는 파트너분들이 꿈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그때 회장님 그 말씀이 많은 리더분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저는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애터미 사업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좀 내보세요.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00%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사시지 마시고 감히 실패할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는 이제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애터미와의 인연이 맺어진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비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